저는 대토보상권 활용 필요성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석 부동산금융연구센터 장님께서 대토보상 리츠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부동산금융사업처 이광조 차장님께서 LH 대토보상 리츠 현황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연역, 사례, 필요성 및 최근 이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엊그제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올해 4월 이후 이제 4월, 5월 연속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중의 유동성 대표 지표인 광의통화량 M2는 올해 4월 말에 3천조 원에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 시장에서 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의 그 핵심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건설에는 약 35조 원에서 최대 45조, 50조 원까지 토지 보상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일단 그 대토 그 보상금을 그 현금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그 공급된 토지로 이제 보상을 하는 대토 보상 제도가 이러한 그 시중의 유동성 확대를 막아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전략적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 제도 연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2007년에 대토 보상 제도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입찰 용지 평균 낙찰률 상한 설정 등의 활성화 방안이 있었고요. 2009년에는 현금 보상 옵션제 도입, 그리고 주택 용지에 대한 그 상한을 조정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그 활성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토 보상제는 활성화가 실패를 하였고요. 그 활성화 방안으로 다시 대토 보상 리츠가 2010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정이 제정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공택지를 그 수의계약으로 대토 보상 리츠에 그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대토 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을 당초 15%에서 40%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리츠의 현물 출자 시에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LH 내부 자료를 이용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의 사업지구의 대토 보상 비율은 2014년까지 3%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굉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토 보상 비중이 15%를 상향하였고요. 올해는 30%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그 발표가 예정돼 있던 2월에는 26%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 7월 달에는 32% 수준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사업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수소 역세권의 경우 대토 보상 비중이 66% 수준을 보여주었고요. 성남 복정 1지구 같은 경우는 44.2%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도권의 우량한 입지를 중심으로 대토 보상 비중이 높게 나타나였고요. 평균 보상금을 보시면 지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0억 인당 10억 내외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주택 지구 6곳을 테스트 베드로 삼고 대토 보상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3기 신도시에는 대토 보상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리츠 도입을 통한 장점으로는 전문기관 활용, 투자자 보호, 그 미분양 주택 사업 그 매입 파격 등을 통한 사업 리스크 감소 등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간 그 대토 보상 리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3곳이 청산이 되었고요. 2곳은 진행 중입니다. 동탄 제1호 2호와 생보 대만 홀딩스가 2013년부터 설립이 돼서 이제 청산이 완료가 되었고요.
호원 평택 고덕은 아직 청산은 안 된 상태고 현재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 이 지구의 그 오피스텔 부지에 지금 대토 보상 리츠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대토 보상 리츠에서는 약간의 그 좀 수익성 측면에서는 일부 리츠에서는 수익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규모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시중의 유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미미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 리츠는 개발이 공유, 원주민 재정착, 시중 유동성 조절이라는 그 대명분화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계속돼서 제기되는 대토 보상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늘의 핵심 주제로서 그 추후 발표에 계속 언급이 될 예정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토 개발 업체들이 난립 과당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그 현재 보상 지구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토 보상권에 대한 전매 금지가 강화가 4월달에 입법돼서 10월에 시행 예정이고요. 대토권을 담보로 한 대출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 보상주들은 그 인센티브 대비 좀 보상이 외약한 거 아니냐면서 좀 반발을 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이제 3기 신도시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그 선제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어서 그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대토 보상 리츠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발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발제 부분을 세 사람에 구별하는 이유가 대토 보상 리츠 자체가 대토 보상에서와 리츠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번거롭지만 그 파트를 세 개 나눴고요. 앞에 그 시영섭 그 책임연구원님께서 설명하신 이제 대토 보상의 어떤 전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리츠로 이제 끌고 들어오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주제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대토 보상 리츠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시중에 유입될 수 있다. 이것이 시장을 더 자극하고 과열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논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추정해 보건데 뭐 M1, M2라 좀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광의의 어떤 그러한 그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스러운 게 금융기관이 보상금이 예금으로 들어가면은 이걸 갖고 유동성을 창출해서 보상보다 훨씬 더 큰 유동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현금 보상이나 채권 보상 기존의 보상 방법보다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유지했었을 때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금융 시장의 그 과열이 더 우려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토 보상 리츠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토 보상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리츠를 끌고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금융 기법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이번에 발제하는 연구진들이 볼 때는 이 대토 보상 리츠가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금융의 발전의 어떤 하나의 그 패러다임 자체도 우리가 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리츠에 관한 새로운 시험대로서 이것은 뭐 그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도 계속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업 구조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이 대토 보상권이 있어야 되고 대토 보상권을 출자를 해서 리츠에 출자를 해서 리츠가 개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토 보상 그러니까 보성 용지가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면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그 상부시설 건축물을 통해서 수익 배당을 하고 청산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그 리츠의 사업 구조 형태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걸 봤었을 때 사실 대토 리츠만 갖고서 학술적으로 연구가 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도 대토 보상 리츠가 이론적이거나 학술적 논문으로는 그렇게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제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오늘 그 인사 말씀에서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토 보상 리츠는 AMC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AMC가 수수료가 낮아도 버틸 수 있는 영향이 있는가. 그다음에 말 많고 탈 많은 좀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토 보상권자들의 그 니즈를 AMC가 얼마만큼 녹여낼 수 있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 AMC가 과연 공공개발 사업의 특성이 있었을 때 민간이 AMC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적당한 거냐, 그것도 한번 논의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 공공이 떠나서 공공과 민간이 합쳐져서 또 다른 AMC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장이 중요한 것은 AMC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대토 보상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 지주공동 사업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대토 보상을 했었을 때 대부분 다 그 지주공동 사업 형태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지주공동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시공사가 이제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이 좀 좌초되기도 하고 또 중단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것을 대토 보상을 갖다가 리치로 끌고 들어오면 조금 더 전문화된, 그리고 좀 어떠한 그 금융 기법, 파이낸스 기법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리치가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있을 때 여기서 PF 대출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을 끌고 들어오다는 여러 가지 그 자금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채널이 넓어져서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대토 리치의 차별적 특성은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그 전문가분들께 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기존의 다른 리치보다는 더 굉장히 혜택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당연히 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상권 금액에서 130%까지 우리가 그 조성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치의 자기자본 비율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대토 보상을 받는 그 토지 소유자들도 그 효과가 좀 있게 보여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라고 하면은 실제 대토 조성 용지가 나올 때는 1,300억까지 토지 매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리치의 자기자본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